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시간에는 지금 친문 세력들 난리가 났습니다. 검찰 임종석 소환 통보, 문재인 인사들 줄 소환, 임종석 피의자, 다음은 문재인. 이번 소식의 핵심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이재명과 조국, 문재인을 구속시키지 않은 자들이 바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아닙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중앙지검 소식통으로부터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이후 또한 문재인에 관련된 모든 수사를 강력하게 진두지휘했던 이창수 전 전주지검장이 서울지검장에 임명한 이후 또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누구를 지명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 밑에서 차관을 하던 심우정. 자, 이제부터가 뭔가 좀 강력해지는 듯한 확신을 저는 갖게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고, 검찰 문재인 전 정부 인사 줄 소환, 친문들 강력 반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주영훈 전 경호처장 등 이상직 전 위원, 중진공 이사장 결정,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 위심, 친문 인사들 강력 반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소환 통보를 하면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 지난 9일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이 임종석 전 실장에게 밝힌 혐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문재인 전 정권의 실세들이 잇따라 검찰에 불려가고 있을까요? 검찰은 지난 2017년에 있었던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서관 주관 비공식 회의에 매우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항공직 경력이 전무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 임원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 채용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당시 태국 저가 항공사인 타이 이스타젯은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로 서 씨의 채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직 전 위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2017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결정됐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실세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영훈 전 청와대 경호실장,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조현옥 전 인사수석, 김정호 전 공직기강 비서관, 김우호 전 인사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를 했습니다. 모두 문재인 전 정부의 청와대 인사 라인이면서 지난 2017년 비공식 회의 참석 인물들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당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검찰의 지난 2월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도 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 씨를 채용하는 조건으로 이상직 전 위원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공천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상직 전 위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런 진술과 정황을 볼 때 검찰은 이상직 전 위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에 청와대 특히나 임종석 전 실장의 핵심적인 역할이 조직적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그 모든 꼭지점에는 임종석 실장이 있으며 임종석 실장을 이번에 소환 통보를 한 것은 그만큼 검찰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의지라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전 정부 인사들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친문위원들은 이제 하다하다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소환 통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향해 가고 있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향하겠다는 정치 검찰의 반로 또 정치 검찰의 악랄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도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도 지난 정부에 대해 먼지 털이식 보복 수사를 일삼는 검찰의 모습이 딱하기 그지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임종석이는 2018년 3월에 있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인사에 대해 저 전 수석을 괴롭히더니 이제는 임종석을 소환하겠다는 모양이라며 도대체 언제까지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소환에는 응할 것이다. 그러나 참고인이든 피고인이든 이런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일일이 대꾸하고 진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미리 밝혀둔다고 진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자,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종석 혐의점 발견되면 피의자 전환 가능성, 문재인 간접적 압력 여부 조사, 다음에는 문재인. 이 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 3부는 최근 임종석 실장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위원이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는 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서정 변호사는 올해 총선 때문에 이상직 전 위원 사건 관련자 소환 등 조사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검찰 입장에서는 민주당 관련 인사를 소환, 조사하면 총선 방해 공작이라는 공격을 받았을 것이 분명해 부담도 컸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서정 변호사는 특히 검찰 내부에 인사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전임 대통령의 간접적 압력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야 한다며 검찰로서는 철저한 준비와 증거가 준비됐을 때 조사를 할 수 있었기에 소환 시기가 늦어진 것 같다며 다 준비가 끝났기 때문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소환 통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는 임종석 전 실장이 현재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 씨의 채용 과정에 개입한 경위가 있거나 다른 혐의점이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다만 임종석 전 실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며 비협조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실제 소환을 하더라도 유의미한 진술을 얻긴 힘들어 보인다며, 그러나 이미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소환 통보를 한 것을 보면 검찰이 준비를 단단히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2018년 3월에 발생했는데 이제서야 참고인 조사를 본격화한 것을 보면 수사에 착수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채용 사건들은 채용에 대한 대가성이 쟁점이 되기에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자신 있어 하는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는 검찰이 임종석 전 실장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한 것은 이상직 전 위원의 중진공 채용 경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캐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임종석 전 실장이 당시 청와대 핵심 요직에 있었던 인물이기에 그에게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수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시발점이 2018년 3월인 점을 미뤄볼 때 수사가 너무 늦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참고인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피의자 전화는 앞으로 지켜봐야 하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라며,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던 만큼 임종석 비서실장 피의자 전환과 함께 문재인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